그러면 지금부터 계몽현 청양군수 출마 예정자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계몽열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을 사랑하는 청양 사람 계몽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마음은 매우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근거 없는 소문과 흑색 선전이 더 이상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청양군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국민들에게 직접 진실을 밝히고 저의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웅열 후보의 측근이 지천댐 건설 예정지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으며 그 배후에 김웅열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제가 측근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악의적인 유언 비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날조린 주장입니다. 그 어떤 명의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지천댐 건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충청남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는 점을 빌미로 지천댐 건설은 충남도의 관할이 아닌 환경부가 주체가 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30년 전부터 검토 논의되어 왔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간접적인 정보나 접근 권한도 가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정무직에 있으면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사전에 땅을 매입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정무라인의 판단으로 접근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행정, 기술적 판단에 기반한 조직 개편 차원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업무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바도 없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늘 그렇듯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왜곡이 고개를 듭니다. 이번 흑색 선전 역시 전형적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이며 저 김홍열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선거는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정정당당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상대를 음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흐리는 방식은 청양의 미래를 고민하는 성숙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양 국민과 함께하며 청양의 발전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깨끗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제가 단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설 자격도 청양 군수 후보로서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청양 국민의 명예를 걸고
단언합니다. 이번 논란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저는 어떠한 부동산 투기와도 무관함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단호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 김웅현은 이와 같은 흑색 선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필요시 모든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허위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양은 지금 정직하고 실력 있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갖추며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는 품격 있는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저 김웅현은 혼탁한 정치가 아닌 진실과 공정의 정치, 지역 갈등이 아닌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흑색 성전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는 그러한 후보가 되려고 합니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들어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밝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되 지금 이제 여러 기자님들께서 많아서 동시에 이렇게 손을 드신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손 드신 분한테 양보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대위 충남 이춘기입니다. 네. 출마 예정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이 터진 지가 3,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본인의 해명을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3, 4개월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내가 거기에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걸 내가 반론을 한다? 너무 우습더라고요.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바람도 안 폈는데 나 어디 가서 나 바람 안 폈다고 자랑하는 것 마냥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내가 분수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카더라 뉴스가 되겠죠.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또 저와 경쟁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퍼나르면서 김웅현 후보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땅 투기를 해서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다 라고 외국 선전을 하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게 되면은 정말 이건 기정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건 줄 알고 오해를 하겠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금강수대 이철재 기자입니다. 그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확정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발표하신 이런 내용 중에 그 투기 의혹이나 정보 유출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출마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거기에 투기를 했다든가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은 군세에 나가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제가 산림자원연구소 문제는 제가 7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결정된 사항은 그 당해 8월 30일 날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다음에 산림자원 연구소가 결정이 됐지, 제가 그 근무하는 도중에 산림자원 연구소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산림자원연구소와 지정된 수몰지역, 그쪽 지역에 땅을 제가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저는 사표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일보 인허입니다. 선거 관련된 부분은 신중해야 되고 책임이 맡겨놓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부정하고 마치 치고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그 언론이든 해당 언론사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라는 걸 택시로 두고 오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제공을 한다면 이 기사에 대해서 진위업을 파악하고 곧바로 삭제 명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요청입니다. 이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또 하나는 반론에 대해서 그 기사를 봤는데 혹시 반론 보도를 해달라고 또는 정면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또 했지만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았는지, 이걸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측근이라고는 법적인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이 땅을 샀다, 또 정보를 조사하겠다, 이거는 전혀 기사에도 적용해서 안 되는 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은 반론보다나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이대로 가면은 형사처벌이 처벌도 지금 검찰에 고소하는 게 아닙니까? 네,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그런 답변이죠. 언론에 나온 다음에 제가 그 기자를 한번 주변에서 만나게 돼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정정 보도를 나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한 통화도 받은 적도 없고 그 기사를 내겠다고 이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고 주변에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자하고 만나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이 기사를 쓰던가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전화를 썼어야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딱 한 평도 상대할 수 없고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으니 정정 보도를 내려주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 기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그건 한번 고민해보겠다라고 그 후로 전혀 저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오늘 취재를 하고 있는 청양이 춘천 남부에서 지금 청양군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네. 아주 적은 산골 마을 규모인데, 이러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그리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양군이라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선거 관련돼서 이런 보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청양군과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취재를 나선 겁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에서는 특히 이런 민감한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정보도나 반론이 없다고는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언론사가 어디라고 하죠? 한국일보. 한국일보요? 주철일보 이호영 기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다 되셨나요? 아니,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죠. 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한 내용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없었다고 요청해도 없다,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러한 보도로 선거 과정에 치고받으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정보도 다시 요청할 그런 피해,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 어떻게 고발했는지, 예를 들면 형사랑 민사 같이 고발한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에 정정 보도하고 거기서 좀 내려달라고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는 모르겠고, 제가 그 고소한 내용을 이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민 형사상 전부 다 모아서 제가 좀 고소를 했고요. 제가 사실 뭐 기자를 고소하고 누구를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배우에 누가 있는가가 정말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배우를 제가 꼭 발표달라고 경찰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인 조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반 동안 제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경찰서 가서 내가 쪼그려 앉아서 3시간 반 동안 그 고소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인 고소를 받으면서 아니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가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배우가 누군가를 밝히고자 제가 그 배우를 꼭 밝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밝혀지면은 거기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제가 문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처음 문제입니다. 수행에서 그렇게 남들을 음해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반드시 그런 뿌리를 뽑을 겁니다. 그 배우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전국적인 현상, 그거는 사실 뭐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청양 지역만큼만은 선거가 끝나도 저희들은 또 아웅다웅 싸우면서 또 청양도 또 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청양은 뭐 선거가 끝나도 아마 다 그렇게 좀 화합을 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런 통해가 저희 청양 지역의 정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히 됐나 모르겠어요. 되시나요? 예. 그럼 저기 질의 정하신 질의해 주시죠. 네, 좀 수청일보의 이용현 기자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 8년 전에도 이제 기사를 쓰고 취재를 쭉 했었는데요. 그 지금 충남에서 청양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유권자가 한 6대4나 어떻게 많게 보면 한 7대3까지도 보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8년 전 선거부터 4년 전 선거까지 그 봤을 때 그 보수 진영에서 공천 문제로다가 그 서로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좀 선거가 좀 잘못된 경향이 좀 많은데,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공천 문제가 또 이제 또 앞으로 6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처럼 뭐 8년 전이나 4년 전처럼 다시 공천 문제가 잘 마무리가 안 돼서 후보들이 강압이 안 되면 다시 또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좀 짐작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 질문 내용인데 오늘은 김웅렬이가 사연에 투기를 했다 이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2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황선만 선배라고 2분이 문제에 나오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이기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로 원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8년 전과 4년 전의 전시를 더 밟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저희 후보뿐만 아니라 보수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힘이 쳐 나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희 상대 후보인 황선만 선배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회자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천댐, 그 다음에 산림자연연구소 회정지 관련해서 음해성 그런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타 질문 사항은 좀 가능하면 좀 양해해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 다른 이 관련된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기자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사실 제가 출마 기자회견도 아니고 투기 의혹에 관한 그런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계속해서 그지 않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후에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영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입니다만요, 만약에요, 여기 기자분들 정말 답변 해주셨는데, 김웅열 이름이나 제 차명으로요, 어떤 분들은 뭐, 최영의 제 와이프 앞으로 뭐 땅을 샀느니, 저희 누님 앞으로 땅을 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돌던데, 그 땅 가져오셔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은 제가 땅 다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들이 좀 비슷하셔서 지금 이제 질문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두 분만 더 바꾸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예, 한번. 근데 기자님들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건강해요. 네. 오늘 이 투기 의혹 기자회견 투기 의혹을 풀이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양분들이 집전된 20지역에 땅을 매입을 했고요. 또 산림자원연구소 주변에도 청양분들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청양에서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5년을 살았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제가 그분들을 모를 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잘 안다고 저하고 같이 잘 소통을 한다는 취지로 김웅열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땅을 샀던가 아니면 뭐 공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여를 있대 뭐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지천댐 땅을 사자고 하는데 어떻게 상담하냐고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국책사업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국가에 돈이 없으면 한 생명 나는 거다 그게.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구역 인천에서 청양까지는 29번 4차선 구역 인천에서 청양까지 4차선 요 구간만 지금 빠졌습니다. 4차선이 안 됐어요. 홍성까지. 그것이 약 한 10수년 전에 4차선 포장을 하겠다고 깃발까지 다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시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국책사업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 모를까 임의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땅을 안 샀어요. 다른 분들은 샀고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대한테 전화했더니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산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다고 자기 그 얘기 못한다고 그러는 제가 위안이 있었고요. 어쨌든 거기에 땅을 사신 분들이 청양분들이다 보니까 저하고 좀 신문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 그 지금 현재 그런 의혹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은 앞으로 그 선거에 같이 합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선거의 흑색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난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그룹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양 인구가 3만 명씩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금방 벌어지니까 더 빠르게 좀 소문이 나는데 당혹에 저는 얘기할 것이고요. 언제나 선거 분투가 조성이도록 저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또 아웅다웅에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뭐 무식하지는 않다.
그 청약 유권자들이 다르게 청약을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 역시 뭐 흑색선전 선거를 하면서 상대방을 흠집을 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맨 마지막에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포괄주자라든가 선거에 자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면 상대방과 흠집을 내서 자기를 좀 거의 좀 대등한 사이즈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하는데 그거 역시 유권자들이 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 기자님 답변이 다 됐나요? 김 기자님. 예.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출마 예정자, 김봉열 예정자의 마지막 인사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기자분들과 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원해주시는 친구분들, 주변분들에게 이자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정당당하게 정말 멋지게 선거를 한번 치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당락을 떠나서 하나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청양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기자분들에게 머릿속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